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데 민주당은요, 보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까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어요.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답을 했고 질문은 뭐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우리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대통령과 정부는 역대 최저 지지도를 달리고 있는데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님이 그것도 집권 초기에 이렇게 차기 문제가 벌써 거론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한 결과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장관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지금 집권 초기의 장관인데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도리죠.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좀 인간적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전 듭니다. 두 사람이 언급한 여론조사 아마 최근 여론조사 이걸 겁니다. 범보수에서는 글쎄요, 색깔은 흰색이에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지금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18.5%로 선두권 거의 1위급 아니냐. 이걸 두고 오늘 저 발언 호들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동훈 장관이. 저와 무관하고 빼달라고 말하는 게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 뭐 김재혁 국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오래전부터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되자마자 저런 여론조사가 시작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적절치 않다. 한동훈 왜 법무부 장관이 그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그 사람을 정치로 끌어들이냐라고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례도 없고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동훈 장관도 나는 좀 빼달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저거를 지적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트랩에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덫에 걸린다는 표현을 왜 쓰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나 지금 너 무섭거든? 뭐 이런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왜 그걸 빼달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더 호들갑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왜냐면 예. 이게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해달라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 본인이 그걸 빼달라고 하는 것들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쟁점화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면 그 본인들이 약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꺼리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저런 식의 되매기짐을 당해서 별로 지금 저 질문 자체는 별로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에 덫이 걸린 것이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셨어요. 사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시죠? 저희가 비슷한 화면, 예전 화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오르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 느낌은 어떤 것이셨어요? 저 이낙연 총리 다음으로 막 나오고 이럴 때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 대변인 통해가지고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그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권 쪽에서도 저보고 그런 걸 좀 하지 말아달라. 현 정권에 좀 압박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이제는 놔두라고 한 이유는 좀 그렇게라도 압박을 좀 느껴서 검찰에 대한 무리한 압력을 좀 넣지 않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본인은 지금 법무부 장관, 법무행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국내 정치에 본인의 이름을 넣었다 뺐다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더 호들갑이다. 이게 글쎄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 이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노동열 교수님? 글쎄요, 저는 현재 아무리 여론조사가 정치를 다 한다고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여론조사 이런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지금 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5개월도 안 됐는데 차기 주자를 조사하는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들은 또 호기심으로라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또 이걸 아마도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오르내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차기 주자에 적합한 사람이 갖고 1, 2, 3, 4, 5번 쭉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그런데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완전 개방식, 주관식으로 한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만약 한동훈 이름이 나오면은
거기서 그 결과를 발표할 때 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관식으로 해서 응답자들이 보기 이름을 없다면. 했는데 그렇죠? 예. 왜 보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주관식에서 이름이 나오면 뺄 수도 없는 거니까 사실은 뭐 빼달라고 하는 건 정치적 제스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별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이 문제 야당에서 대응하는데 조금 오히려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초기에 이렇게 그 청문회 석상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야당이 한동훈 장관을 집중 공격하고 뭐 소통령이다, 황태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준 그런 또 후속편이 나오는 거냐 하는 얘기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노 교수님 말씀은 예. 지금 야권에서는 실체를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예. 그 실체를 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은 또 한동훈 장관을 예. 언급 안 했었어요. 그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서 맞아요. 불러내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것을 또 전혀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에서 이 문제는 자꾸 무슨 저런 여론조사를 지적하면서 뭐 차기에 유력한 후보 이런 식으로 의식하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현재 법무행정 현안이 문제가 되는 건 뭔지를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자꾸만 그걸 뭔가 자꾸 그 대결적으로 민주당과 뭐 한동훈 장관의 대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름을 뺀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의 뭐 여러 지지가 갑자기 뭐 빠질 리, 실체가 없어질 리는 없을 테고요. 한동훈 장관 오늘 대정부 질문 발언 하나 더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공격에 다시 한번 한 장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저는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읽어달라고 하시는 것은 입법 해석이라든가 여기에 정확하게 반하는 것이고요. 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거대 야당이 입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읽어달라는 것은 어긋난다. 이런 표현까지 오늘 한동훈 장관이 썼네요. 그러니까 그 법안에 이제 등이라는 부분을 갖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6대 그 범죄 중에서 이제 2개 경제하고 부패만 수사를 하도록 했는데 사실 주요 범죄 가운데 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거 그리고 부패와 관련되지 않은 그 범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원래 이제 수사하기로 했던 그 공직, 선거 이런 거에도 분명히 돈이 오갈 거고 그러면 그 범죄가 될 수 있고 특히 공무원은 부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방위 사업이나 대참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공직자의 부패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또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는 마약과 이제 한동훈 장관 표현으로 그대로 하자면 깡패하면 이제 조직 폭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약도 점점 규모가 커져서 그 마약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폭력배 문제도 이제 거의 기업화해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기업인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을 추려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장관 논리 지금 법무부 논리로는 현재의 부패, 경제 등 이 3가지 단어만 갖고도 지금 나와 있는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1이라는 입법을 해놓고 왜 2라고 읽어달라냐. 어긋난다. 한동훈 장관 검수완박, 검수원복 이거에 대해서는 꽤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입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 장관이 직접 출석을 합니다. 국회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그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변론에 출석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상되고 잘못되면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직을 국민에 의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박하듯이 직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사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의원님, 그럼 반대로 헌법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김혜재 의원도 그럴 일 없다.
헌법재판소도 국회 존중하고 입법 손들어 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을 하는데 특히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김혜재 의원이 뭐 300명이 동의한 뭐 민주당 법이라고 했지만 300명이 다 동의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직접 변론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국민의 피해를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뭐 나갈 수도 있죠. 나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법,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만약에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제 법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이건 내가 한 거다, 한동훈 내가 한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 자산으로 뭐 다음 총선이나 그런 발판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고위험 고수익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공하면은 굉장히 뭐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쓸 수 있겠지만은 민주당 쪽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라면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전에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고 뭐 앞에 잠깐 나왔지만은 뭐 시행령 정치가 꼼수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지만은 꼼수죠. 검수완박 법안도 일부 꼼수가 있었는데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그 법치주의에 맞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결국은 글쎄요, 뭐 이제 한동훈의 그 어떤 이미지는 어쨌든 우직하게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는, 예, 예.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는 우직하게 정면 돌파하는 건데 꼼수로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거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일 대표님은 근데 이게 총선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 직접 변론과 총선 출마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유력하게 다음 총선에서 뭐 저기 TK라든지 강남 쪽에 출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일 대표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검수완박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존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예. 출신 지금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게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고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그 소송에도 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